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자, 연결돼 있죠. 우리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어떻게 변호사님 잘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계시죠? 바쁘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재판이나 이런 사건들도 진행되고 있어서 바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장 변호사님 최근에 그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판다는 이거 뭐 황당한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일었어요. 네. 사정상 힘들어서 자식을 팔기로 마음 먹었다는 내용이 사진과 아이들이 함께 담겼었다는 건데 와 이게 뭐 어떤 일이었는지 먼저 좀 짚어주세요, 장 변호사님. 예, 그 우리나라 그 가장 아마 유명한 중고거래 사이트죠. 그 중고나라라는 사이트에 원래 1월 3일 날에 어쨌든 그 제목이 올라오면서 제목이 좀 황당했죠. 제 아들 팝니다. 그다음에 우리 집 내 딸 판매합니다. 이렇게 제목이 올라왔는데 또 내용을 살펴보면 형편상 돈이 부족하여 딸과 아들을 판매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판매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 버린 거죠. 그리고 또 그거를 보고 혹시라도 궁금해서 이제 문의하라는 식으로 그 연락처까지 기재해버렸던 거죠. 예전에 저번에 작년인가요? 그 당근마켓에 갓난아이 팔겠다. 그걸 올라와서 국민들이 많이 놀랐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사람들 마음 아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든 사건이 발생해버린 거죠. 참, 이 해당 글을 올린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이게 지금 무슨 이유로 이런 황당한 글을 올렸는지 이게 일단 궁금하고, 뭐 정말로 자기 아들하고 딸을 팔기 위해서 글을 올린 게 맞나요, 변호사님?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게 궁금했죠. 정말로 사람 팔려고 했을까? 근데 이렇게 확인을 해본 과정에서 그 글을 올렸다고 지목된 그 전화번호가 공개된 사람은 자신이 올린 게 아니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내가 올린 게 아니다. 내가 올린 게 아니다. 내가 내 명의로 내 이름을 걸고 누가 다른 사람이 올린 것 같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아마 그 자기가 누가 지게차를 판다라고 하는 그 게시글에다가 자기가 조금 댓글을 달면서 약간 뭐 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댓글이 달린 그 사람 원래 그 지게차 팔려고 글을 올렸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두 번에 걸쳐서 사람 판다는 글을 올리면서 그 사람 댓글을 올렸던 사람의 전화번호를 공개해버렸던 거죠. 사실이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글 작성자는 보복성으로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건데.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그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렇게 그 누설을 한 경우잖아요. 이번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신상 털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글 작성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게 일단 좀 궁금합니다.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 보통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면 보통 이제 우리 이제 개인정보 뭐 사진이나 얼굴이나 전화번호 이런 게 바깥으로 집 주소라든지 이걸 처벌하는 법률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그건 좀 다릅니다.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처리하는 기관 또는 사람, 법률에서는 정보 처리자로 포함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보 유출했을 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예를 들면 뭐 통신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포털 사이트처럼 이렇게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측에서 유출됐거나 정보가 빠져나간 경우 이런 경우는 처벌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 못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요? 예. 그 법에 의하면 이런 타인의 그 정보를 또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사안은 이제 과연 그러면 타인의 정보, 비밀을 누설했느냐 여부인데 이 전화번호가 사실은 공개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라는 판례도 기존에 이제 생겨서 전화번호를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공개한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지금 그 글과 사진 올리고 전화번호 올렸잖아요. 예, 예. 이 상당히 재질이 나빠서 아마 향후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아니 게다가 이 글 그 작성자 그 지게차 판다는 원래 그 글 작성자는 아이들 사진까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렸잖아요. 네. 아이들 사진은 어떻게 구했을까? 이것도 일단 궁금하고. 네. 그리고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 아닙니까? 아, 예. 우선 그 아이들 사진 어떻게 구했을까 그 부분 저도 그걸 고민해봤는데 요즘 저희들 카카오톡하고 SNS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동이 돼 있단 말이죠. 계정에 따라서. 그러면 자기가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그러면 외부인들도 그 계정을 따라 들어가 보면 댓글이나 이렇게 따라 들어가 보면 사진들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네. 그건 뭐 비밀로 처리 안 해두면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그 댓글 올리는 사람의 그 가족들의 딸과 아들의 사진을 봤겠죠. 그러면 그거 캡처해가지고 그것을 아마 올린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이제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사진을 공개했다. 이것은 이제 헌법상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 초상권, 뭐 넓게는 인격권이라 그러는데 그 인격권 안에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사진이라든지 얼굴 이런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처벌하는 형사적인 규정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형사적인 쪽은? 예, 그걸 공개했다 해서 형사처벌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사상으로 가야 되나 봐요? 예? 민사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사상 불법행위 되는 것은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이런 사진 공개에 따른 초상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그 손해평가가 좀 쉽지 않아서 아마 큰 보상은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요즘에는 그 개인의 그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은 뭐 SNS 등과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뭐 실명이라든지 뭐 사는 곳, 뭐 직업 등을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시대가 이런 만큼 자신의 이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장 변호사님. 예, 아마 이런 부작용들, 특히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편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도 보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이런 뭐 세상이 편하게 되었죠. 그에 대한 아마 부작용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휴대폰은 공개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무실 번호는 공개해 두었는데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인터넷 공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가 돌아다니게요. 그러면서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 있던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전화번호를 사실 그 전화번호는 결국은 변경했습니다. 그 전화번호도 한 10년 이상 쓴 번호인데 전화번호 바꾼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걸 비추어보더라도 뭐 개인정보가 지금 인터넷 공간에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개인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고 서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장성규 변호사님 아까 그 게시판 거기 글 올렸던 사람 있잖아요. 괘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던 사람. 그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을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하고 올린 걸까요? 아마 하실 겁니다. 이런 것을 자기가 들키지 않겠다 생각했겠죠. 아니 어떻게 중고나라라는 사이트에 그 글을 그 공개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안 들킵니까? 그렇지만 욱했거나 아니면 전후 사정 몰랐거나 그러나 그런 분명히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마 머릿속에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노 그 조절을 못했겠죠. 처벌을 각오하더라도 혹시 들켜서 처벌받더라도 내 이걸 올리고 만다 이렇게 마음먹고 올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그 댓글 하나 얄밉게 썼다고 그렇게 보복을 할 정도면은 이거 뭐 댓글 뭐 어디 뭐 무서워서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서로 조심해야지. 그리고 장 변호사님.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인 정보를 이렇게 알아서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사이트 업체들 없나요 혹시? 개인 정보를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도 내 연락처를 공개를 안 했는데 이 연락처가 인터넷에 떠돈다. 어떤 그런 것들을 개인의 어떤 그 사적인 그런 정보들을 좀 이렇게 좀 대행해서 그걸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그 뭐라고 합니까? 그런 시스템도 좀 나중에는 좀 판매가 될 것 같아요. 따로 보호한다는 보다는 지금 이제 자기가
원치 않은 정보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삭제해 주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회사들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삭제해 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인터넷 앞으로 공간에 뭐 장례사라 하던가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런 관련해서 네.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그런 업체들도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장성규 변호사 만나봤습니다.